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오늘도 여당 전당대회 관련 소식을 가장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조금 전인 오늘 낮에 나경원 전 의원과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자들에게 공지하기로는 오후 2시 10분에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이번 전당대회와 관련한 생각을 밝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후 2시 10분이 지났죠. 지금 시각이 오후 2시 13분이 막 됐는데 아직까지 현장에서 발표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발표가 이루어진다면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이번 전당대회에서 자신의 역할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김기현 의원을 만났고 벌써 이번이 세 차례 만남이죠.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함께 한 다음에 입장을 발표한다. 과연 김기현 의원 지지를 선언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발표가 이루어진다면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오전에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한 대표 후보들의 정견 발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고생 많으시다고. 예. 고생하십니다. 예. 제가 7월 5월 7일 날 증오와 비아냥 섞인 언사들, 또 경멸을 담은 용어들, 이런 건 동지들에게 절대 던지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뭐 윤심이 어떻니, 윤핵관이 어떻니, 또는 무슨 연대니, 이 시점을 기해서 자제해 주실 것을.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24시간 민심을 듣고 당심을 듣는 살아있는 정당을 만들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정권 교체에 기여했습니다. 첫 번째 기책은 대통령이 된 당원은 당의 공직 후보자 추천이나 인사에 관하여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겠습니다. 처절하고 절박한 수도권 싸움을 이길 최고의 선봉장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총선 승리해서 윤석열 정부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보수의 가치가 분명한 정통 자유민주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의 민성기 논설위원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성기 의원, 지금 예비 경선 발표일이 10일이죠, 금요일? 네, 10일입니다. 내일 모레 예. 당원들 통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소위 컷오프가 실시되고 10일에 이제 최종 경선에 나설 대표 경선 후보들은 4명이 발표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정견 발표에는 예비 경선에 앞서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어떤 사람이 본 경선에 나서면 좋을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중요한 자리가 되겠네요. 뭐 오늘이 첫 번째 정견 발표회였죠. 네. 그동안에 조금 국민의힘 경선 이상 과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그리고 네거티브가 심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그 주제가 정견 발표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자제하고 각 후보들이 본인의 비전을 얘기하고 그걸 당원들한테 호소하는 데 주력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 박 의원님 어떻습니까? 여당 전당대회 다음 달 8일에 치러지고 예비 경선이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데 말이죠. 현재 상황,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이미 어떤 후보들이 좀 앞서가고 있고 어떤 후보들이 추격하고 있고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4명의 대표 후보들은 어떻게 추려질 것으로 개인적으로 전망하십니까? 뭐 개인적인 전망이라기보다는요.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 네. 쭉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일단은 뭐 안철수 후보, 김기현 후보 네. 두 분은 뭐 명백한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황교안 후보님이 또 상당한 지금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한 명이 이제 문제인데 천하람 후보가 최근에 아주 높은 지지율을 쭉 올라오는 것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4분 정도, 제 예상으로는 이 4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다른 후보들이 섭섭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윤상현 의원, 조경태 의원, 현역 의원이고 또 중진 의원들인데 이 4명의 본경선 질주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은 좀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지는 않을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당 대표 선거라는 것이 꼭 그렇게 중진이 많은 표를 얻고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는 또 원내에서의 또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원내대표 출마하시고 또 당선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본인의 정치적인 그 생명에 큰 타격이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박 의원님 생각에 말이죠. 지금 최근에 대통령의 의중이 정무수석을 통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에게 전달됐고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뜻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하면 나오고 있는데 박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당무 개입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이게 팩트의 문제였거든요. 네. 윤안연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과연 당대표 선거에서 대통령과 연대하는 윤안연대라는 이 표현이 적절한가? 그리고 그 표현을 씀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게 대통령을 당무에 끌어들이는 표현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표현들은 자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대통령실에서 누구에 대해서 뭐 된다 안 된다든지 이런 의견을 표명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를 가지고 당무 개입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섣부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전에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김기현 의원실에서 예고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속보가 들어왔네요. 나경원 전 의원 당 모습이 안타깝다. 김기현 의원과 많은 인식을 공유했다. 그리고 김기현 의원을 지지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총선 승리에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명시적으로 김기현 의원을 지지한다고 밝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잠시 뒤에 화면 들어오면 여러분께 과연 김기현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나경원 전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미 현장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아마 현장에서 나가니까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화면은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의원 어떻습니까? 여당의 일이긴 합니다만 고민정 의원도 여당 전당대회 상황을 상당히 주시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일단 처음 시작인지 중간쯤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핵관이라는 말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거부감을 나타냈었죠. 근데 이제 그 거부감을 보면서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든 게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계속 수개월 동안 쓰였단 말인데 왜 이제 와서 거기에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일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라는 말이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공직자는 선거에 개입할 수 없다는 건 이제 공직선거법에 되어 있는데 네. 이번 선거는 공천이나 혹은 이제 어떤 그 국회의원 선거에 해당되는 경선이 아니라 당 대표 경선이기 때문에 아마 공직선거법에는 저촉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공직자가 선거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 큰 바운더리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대통령께서 물론 당적을 갖고는 계시지만 좀 과도하게 당을 좌지우지하시려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그게 과연 당원들과 당에게 좋은 일일까. 사실은 역대 어떤 대통령도 이렇게 당에 대놓고 막 강하게 했던 적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물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공직선거법에 위배가 돼서 이제 그 형을 받기는 했지만 그렇게 범법으로 확정되건 아니고서는 글쎄 참 저는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를 받은 것은 아마도 공천과 관련해서 네, 총선 맞습니다. 공천과 관련해서 유죄를 받았던 것이고 정치 개입으로 어쨌든 간에 이 당무 개입 논란 이 부분은 초반 여당 전당대회 경선 국면에서 상당한 쟁점으로 부상한 것 아닙니까? 민성기 의원? 그 정치 현실을 놓고 보자면 대통령이 또 그 1호 당원이라고 그러는 대통령이 당의 대표 선거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적은 없죠. 항상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준에서 어떤 형식으로 행사하느냐가 문제였지 전혀 무관하게 그 당의 대표 선거는 나는 무관하다 그러고 손을 떼고 있었던 적은 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무 개입이라는 게 법적으로 뭐 명확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기냐 아니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제 경험상으로 보면 어떤 형태로든 다 대통령이 당 대표 선거할 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여태까지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때도 서청원 대표냐 김무성 대표냐를 놓고 서로 2014년에 세게 붙었을 때도 사실 청와대는 서청원 대표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여의도에서 다 알고 있는 얘기였거든요. 근데도 김무성 대표가 이겼죠, 당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느냐는 문제지 대통령이 손 놓고 있는 적은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조금 달라진 점은 그동안에는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더라도 측근들이 대단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당을 거수기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러워서 소위 이제 정치권에서는 안 보이는 손이 작용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나경원 전 의원이라든지 안철수 의원의 경선 출마 그 얼음에서 이런 비판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과거보다 손이 많이 보인 거죠. 손이 많이 보인 거여서 그 대단히 그 당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대통령한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처들이 지금은 그 대통령의 의중대로 대표가 뽑힌다 하더라도 그런 간격들이 점차 벌어지면서 총선 공천 과정이나 또는 임기 말에 가면 그게 다시 당의 내분으로 확산돼서 증폭돼서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당을 국민의힘 쪽에서 당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지금보다도 그 이후 과정을 더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정치하면서 늘 지금의 현실 또 앞으로 1년 뒤, 2년 뒤, 3년 뒤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뭔가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말이죠. 자, 그 이야기 잠시 뒤에 계속하기로 하고요.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만나고 어떤 이야기 했는지 지금 화면이 들어오고 있는데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식사를 마치고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소리가 들어왔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의 모습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열의 전당대회로 되어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참 어렵게 세운 정권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 적인 국정 운영, 그리고 또 내년 총선 승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앞에 어떠한 사심도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많은 이야기, 또 당에 대한 애당심 그리고 충심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많은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20년 세월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보수 우파 정당의 가치를 지키고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에 대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수 우파의 가치를 더 잘 실현해서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 그리고 더 부강한 나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나경원 대표님과 함께 더 많은 의견을 나누고 나 대표님의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성공과 내년 총선 압승을 위해서 나 대표님께 더 많은 자문을 구할 것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 정도 하죠. 네. 오늘은 만남은 사실상 나 대표님께서 김기현 대표님께 지지를 이번 전당대회 때 지지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볼까요? 오늘 뭐 끝까지 하죠. 저와 함께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 대표님이 우리 당에 대한 애정,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같이
공조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 대표님께서는 그동안 전당대회에서 역할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김기춘과 거듭된 만남을 가지셨잖아요. 기존 입장에서 바뀐 거라고 이해하면 될게요. 많은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굉장히 당의 모습 또 전당대회 모습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결국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 운영이 성공되고 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하시죠. 그 정도 하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선언하고 아마 기자들 앞에 이렇게 선 것은 식사하고 나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현재 분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전당대회, 당의 모습이 안타깝다. 어렵게 세운 정권이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사심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느냐, 어떤 당이 돼야 하느냐 이야기를 나눴고 많은 인식을 공유했다. 많은 인식을 공유했다는 표현을 썼고요. 김기현 의원은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 총선 압승을 위해서 나경원 전 의원에게 더 많은 자문을 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당연히 기자들이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김기현 의원 지지를 선언한 겁니까? 지지하는 겁니까? 라고 하자 김기현 의원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이야기한 다음에 저와 함께 논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 우리 당에 애정이 많으시고 윤석열 정부 성공해야 한다는 의지도 강하십니다. 앞으로 공조할 일이 많을 겁니다. 공조할 일이 많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나경원 전 의원이 자신의 입으로는 많은 인식을 공유했다. 지금 어려운 시기다. 해야 할 일이 많다. 국정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 전당대회에서 자신의 역할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 국정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 의원님.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 명시적으로 저는 김기현 의원이 여당의 차기 당대표가 돼야 한다. 그래서 총선 승리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같이 기자들 앞에 섰다는 저 모습만으로도 나경원 전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인식을 많은 시청자분들은 가지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점심을 하고 저렇게 기자들 앞에 국민들 앞에 섰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마음이 어느 정도 내켰다라는 그 정도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는 두 분 다 오늘 원론적인 말씀을 벗어나지 않았다. 네. 총선 승리 중요하고 윤석열 정부 성공 중요하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우리 정당 우리 당원들 한 사람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원론적인 얘기였고 앞으로의 이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이 안철수 후보나 또 다른 후보와 점심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네. 그러지 않고 지금 김기현 후보만 이렇게 하는지 또 김기현 후보 앞으로 좀 더 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인지 추후에 좀 추이를 지켜봐야지 나경원 의원의 진심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합니다. 혹시 박 의원님도 나경원 전 의원 그 논란의 과정에서 초선 의원들이 서명해서 비판하는 성명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그렇습니다. 동참하셨습니까? 저도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자면은 그 당시에 초선 의원님들이 그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해촉을 한 것이 해임을 한 것이 대통령의 의사였습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그것을 자신의 당대표 선거에 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는 대통령의 본심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뭔가 왜곡된 과정이 있었다. 네, 왜곡을 해서 좀 본인 선거에 유리하게 하려는.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짚어서 그건 잘못되지 않았느냐. 정당하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선거에 임해라. 이런 취지로 초선들이 성명을 발표한 거죠. 어쨌든 간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는 여당의 초선 의원들이 이런 여당 전당대회 과정 출마할지 안 출마할지도 밝히지 않은 정치인을 향해서 내부 정치인을 향해서 그런 성명을 발표한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고 대단히 공세적인 자세였고 그런데 어제인가요? 보니까 또 초선 성명 발표한 의원들 가운데 일부 의원이 보시는 것처럼 나경원 전 의원을 만나서
자, 지난 뭐 감정은 풀고 서로 오해가 있었으면 그것도 풀고 함께 당의 성공,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일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나경원 전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오늘 또 만났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하는지 공격할 때는 언제고 또 손을 잡아야 한다고 또 손을 내밀고 국민들께 그렇게 비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나경원 의원께서 그런 분명히 왜곡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바로 잡으려는 취지였고 오늘 이제 어제죠. 어제 초선 의원들이 저렇게 간 거 취지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당대회라는 것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또는 당대표 선거를 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다 함께 하자. 좋은 취지인데 성명을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저렇게 가서 한다는 과연 나경원 의원의 진심을 어루만지는 그런 게 됐을까? 저는 조금 시기를 조금 더 늦추든지 좀 다른 방식으로 했었으면 또 오히려 낫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예, 나경원 전 의원이 언론에 상당히 많이 최근에 등장을 하고 또 전당대회 출마 여부로도 큰 관심을 끌었었는데 결국 최종 선택은 불출마였는데 어쨌든 간에 김기현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손을 내밀었고 고민정 의원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그 손을 잡은 것으로 생각되세요? 아직은 잡을랑 말랑 정도라고 생각되세요? 앞서 우리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대체로 비슷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어떻게 더 하실지를 좀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들고. 근데 이제 다만 영상으로 보니까 두 분의 얼굴이 생각보다 너무 어두우셔서 흔쾌한 그런 자리는 아니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님 입장에서는 나름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겠다라고 말하지 않는 상황에서 김기현 의원께서는 자문을 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찌 보면은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좀 더 높은 위치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 또 내년에 있을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나오고 또 자리를 가지고도 서로 다툼도 있고 할 텐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계산들을 머릿속으로 해보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의 행보는 글쎄 나경원 의원한테 별로 나빠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그런데 또 나경원 전 의원이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에서 자신의 역할은 없을 것이다라고 불출마 선언하고 이야기를 해놓은 게 있는데 김기현 의원이 상당히 공을 들였죠. 또 김기현 의원 측에서도 나경원 전 의원의 그 해임 과정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공세를 폈었거든요. 그런데 김기현 의원은 어쨌든 20년 국민의힘 보수정당, 보수우파 정당의 동지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나경원 전 의원과 함께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번 주목할 만한 대목은 어제 장제원 의원, 김기현 의원이 처음 출마했을 때 김장연대라는 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장제원 의원도 나경원 전 의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손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시 화해의 손짓을 보냈다는 건데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지난 10년간 함께했던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감정이 좀 얽혀서 마음이 좀 불편하고 좀 그랬어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이런 과정들이 분열이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공동 목표인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손잡고 갔으면 좋겠다. 민성기 의원, 지금 김기현 의원 측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의원이 여전히 후보 등록이 끝난 이후에도 더 많이 나오고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것도 있고 오차 범위 밖에 있는 것도 있고 말이죠. 뭐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언론기관들 또 여론조사기관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말이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 나경원 전 의원과의 연대가 대단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출마 과정에서는 상당한 공세를 폈는데 지금은 나경원 전 의원의 도움이 절실하다. 뭐 이렇게 상황이 바뀐 겁니까? 뭐 나경원 의원이 본인이 그 이번 대표 경선에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이미 천명을 한 마당에 누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대신에 지금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물론 당원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보다는 김기현 후보가 조금 더 당원 투표할 때는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소위 지지층 조사를 보면 김기현 의원이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예, 그런 얘기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건데. 예. 뭐 당원 예. 조사가 지지층 조사, 소위 일반 여론 조사보다는 더 김기현 의원이 더 우세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지층 조사를 보면 안철수 의원이 많이 나오는 요인 중에 하나가 소위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했던 그런 지지층이 좀 안철수 의원 쪽으로 옮겨간 거 아니냐. 그 배경에는 역시 좀 나경원 전 의원을 주저앉히는 과정에서 소위 당의 주류 친윤들이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있다는 걸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또 나경원 의원한테는 나경원 의원이 누구를 지지하고 손잡느냐에 따라서 향후 정치적 입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달라질 텐데, 안철수 의원 쪽보다는 그 당의 주류가 밀고 있는 김기현 의원 쪽과 손잡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나경원 의원이 일부 화답을 한 것이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쪽에서도 나경원 의원 만나자고 했을 테고 지지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했을 텐데, 일단 먼저 만나주고 김기현 의원을 만나주고, 이게 만난 후에 다시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소위 만난 결과에 대해서 같이 나와서 설명하는 것 자체가 나경원 전 의원이 소위 김기현 의원의 성의에 대해서 조금 인정을 해준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오늘 아마 김기현 의원 만나고 명시적으로 지지를 선언하지 않은 그 이유 중에 하나, 불출마 선언서에서 자신이 밝혔던 이야기가 분명히 있죠. 전당대회에서 자신의 역할은 없을 것이다. 또 하나, 질서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하다고 본인의 생각을 밝힌 적이 있었는데 말이죠. 알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앞으로 과연 전당대회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손을 명시적으로 들어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했던 분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여론조사에서 상당 부분 안철수 의원으로 가면서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뭐 이 분석에는 동의하시죠, 박 의원께서도? 예, 저도 뭐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나경원 의원을 지지했던 분들은 네. 우리 당의 전통 지지 세력,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정통 보수 세력이라 할까요? 이쪽 분이 많거든요. 그분들의 성향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김기현 의원 쪽으로 많이 기울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거 왜 안철수 의원 쪽으로 많이 기울였을까? 그거는 그 과정에서 좀 집단 때리기 아니냐. 뭐 저희들이 뭐 조선 뭐 의원 성명 저도 가담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조금 국민들 눈에 좋게 비치지 않았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